모르겠어. 빵. 하나 줘. 몰라면 뺏어. 자, 소설 다 끝내보고요. 저기 우리 직보를 네. 온라인. 네.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1차로. 네. 그리고 뭐 나쁘지 않다 싶으면 온라인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는데 안 돼요. 좀 아니다 싶으면 온라인으로 하고. 근데 직보할 때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질문하시고 이거 뭐예요?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된다. 질문이 없다. 그럼 제가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아니야. 다시. 여기 외워. 다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좀 만들어 보는데 평상시에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래는 전임으로 제가 있는 학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체로 토요일, 일요일 날도 그냥 나오라 그래요. 토요일 날 아침 9시. 네? 아니 저 수업이 주중에 다 했는데요. 닥치고 나와. 왜요? 그럼 나오라고.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 선생님 불러서 못 가겠다고 그러고 엄마한테 얘기해. 알았지? 그러면서 얘기하면 애가 하면서 나와. 이제 시켜. 자습해. 외워. 좀 이따 테스트 할 거야. 그런 다음에 가서 난 또 수업해. 수업 쫙 하다가 이제 한 3시간쯤 지나고 내려와가지고 내놔봐 책. 이거 뭐야? 이 부분 뭐야? 무슨 뜻이었어? 모르겠는데요. 다시 또. 오늘 밥은 집에서 못 먹겠다 야. 그러면서 이렇게 쓱 올라가서 또 막 수업해. 난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없어요. 그냥 수업해요. 이제 애들 딱 다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한 7시쯤 되면 이제 테스트 타임. 계속 테스트 봐요. 나와. 너 나와. 너도 나와. 너 나와. 테스트 보고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선생님 도대체 언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밤 10시. 안 돼. 그러고 있으면 밤 10시에 애들이 다 막 짐 싸고 있으면 누가 짐 싸래? 애들이 왜 그래요? 그럼 일단 가긴 가는데 내일 아침에 또 보자. 애들이 몇 시요? 그럼 9시. 왜요? 그럼 니네 공부가 안 돼 있잖아. 내일 나와. 그런 식이에요. 와. 그렇게 안 해요 요새는. 네, 여러분들 학원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학습으로 그만큼을 채워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체크할 거예요. 체크.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몇 시예요? 가장 빨리 들어. 제일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은 밥 안 먹으면 이제 4시도 안 돼서, 아니 4시도 안 돼서래. 4시 한 반쯤 올 수 있고. 우리가 밥을 언제 학교 먹을 수 끝나고 있지? 바로? 밥 4시 50분. 한 4시 50분부터요? 4시 반 전에도 가능하지 않나? 바로는? 7,500원 날리긴 아까. 급식비. 석식? 네. 전 안 먹어요. 그럼 석식 먹고 오세요. 전 먹어요. 5시 반쯤 되고. 빠르면 5시. 빨리 먹으면 5시 반. 5시 반까지 그럼 들어오세요. 최대한 빨리 먹고. 최대한 빨리 들어오세요. 난 어디 있지? 시간은 따로 5시 반이라고 얘기는 안 드릴게요. 먹고 가자. 그냥 최대한 빨리 먹고 최대한 빨리 들어오세요. 네. 저도 될 수 있으면 일찍언니 와서 앉아 있을게요. 한 5시부터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10분이라도 더, 15분이라도 더 여러분들하고 시간 보낼 거고요. 그리고 상황 봐서 온라인 진행할 수 있으면 온라인을 수요일 날 저녁에 7시 정도부터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번거로울 거예요. 좀 정신 없을 거예요. 왜? 제가 줌을 하기 때문에 이 줌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에 한 번씩 끊어지더라고요. 난 새로운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에 구글 계정을 만들지 못하셨군요. 안 만들었어요. 귀찮아서. 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줌이 있으면 구글 계정도 가능하지 않아? 몰라요. 네, 저에게 그런 복잡한 거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한테 주소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쌤이? 아마 그렇겠죠? 그 비밀번호하고 방번호하고 해서 이렇게 보내겠죠? 아니면 학생 중 한 명이 열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단톡방에 뿌려갖고. 그리고
아마 하면서 제가 그 질의응답을 거기서 봤거든요. 그래서 재수생들이 막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오는데 하다 말고 내가 갑자기 사라질 거야. 하다 말고 미안해 잠깐만 그런 다음에 쓱 사라지면 걔는 질문 받고 오는 거야. 조금 번거롭겠지만 그렇게 해봅시다. 아, 그 온라인 수업 중간중간에 수험생이 들어온다고요? 아니 아니, 그 선생님. 걔네들이 와서 질문한다 그러면 내가 집로 가. 왜? 한 다음에 가서 질문 받고 다시 온다고. 아, 걔네들하고 니네하고 대면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이러면 되죠. 안녕하세요. 걔네들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해. 안 그러면 우리 꼴 난다. 해맑더라고. 재작년에 한번 이렇게 하다가 야 요새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새끼가 하나 있어서 나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 여자애가 삼수생이었는데 냅둬요 선생님. 걔 미래가 우리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대로 전해주면 돼. 그랬더니 아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서 얘기했죠. 정신 안 차리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고3이에요. 중요한 때 아니에요? 공부 더럽게 안 하, 2년 전부터 안 하더니 최근 들어서 조금 하더라고요. 귀찮아. 메시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멧돼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설이 나오면 앞부분 줄거리, 중략 부분 줄거리, 후략 부분 줄거리 이게 나오면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국민학교 2학년인 국민학교 2학년 여기 줄거리에 시대상을 알 수 있죠? 국민학교. 우리 엄마 아빠 세대네. 더 오래됐어요. 어. 이거 6.25 전쟁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 되나요? 그래서 국민학교 2학년생인 나라고 하는 애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얘는요. 이게 무지한 서술자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린 서술자 또는 미성숙한 서술자라고 얘기합니다. 좀 있어 보이게 미성숙한 서술자라고 합시다. 이런 애가 나오게 되면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웃음 같은 걸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라고 나왔잖아. 나라는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1인칭이라는 얘기인데 1인칭 여기서는요. 얘가 사건의 핵심에 있질 않아요. 관찰자예요. 1인칭 관찰자다. 자 그리고요. 나는 걸구대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그러니까 얘는요. 걸기대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정확한 용어를 몰라요. 왜냐고? 어려서. 어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말 몰라요. 자, 걸구대가 열릴 때마다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멧돼지라고 하는 거 이거 줄거고요. 메시지죠? 이것도 역시 어려서 무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외국 귀인들에게 보낸다는 것을 알고 의아해 한다. 어린 소견에 여기서부터 가로 묶자. 어린 소견에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런 식으로 마구 보내주다가는 오래지 않아 나라 안에 멧돼지는 깡그리 씨가 마를 판이었다.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육고기가 부족한 가난뱅이 나라에서 서양 부자 나라에 지체높이는 양반들한테 뭐 때문에 툭하면 그 귀한 멧돼지들을 보낸단 말인가. 또 보낸다 하면 그 멀고 먼 나라까지 무슨 수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그 짐승들을 보낸단 말인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무지한 서술자가 여기서 나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준다? 얘 엉뚱하잖아. 웃음을 유발해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얘는 모르는 거잖아. 자, 그리고 나서요. 멧돼지 보내기가 몇 번이나 되풀이된 다음 마지막 순서로 혈서 쓰기가 시작됐다. 혈서 쓰기 요거 줄거고요. 한마디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의지의 표현이죠. 이걸 손가락을 깨물어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칼로 이렇게 싹 베서 하면 좀 덜 아파. 근데 이걸 생사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요?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애들 보는 것도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나루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걔네 보면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피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 그냥 막 봐. 그러면서 하면서 막 따라하면서 막 슉슉슉슉 막 이러는데 그 손동작 그 현란한 거 그거 어떻게 따라하는 거야?
미친 애들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 할 줄 알아? 그랬더니 막 몇몇 애들이 그걸 하더라고. 외워가지고 축축축축 하면 갑자기 수룡탄에 뭐 수룡탄에 좀 보면서 미친놈이다. 그러면서 지나갔었는데 참 쓸데없는 걸로 참 능력들 참 수고하고 참. 세계관에서도 네. 뜸을 잘하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변신하죠. 자, 검정색 학생복 차림에 피 끓는 청년 학도들이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 손가락을 깨물어 하얀 천 위에다 붉게 혈서를 쓰고 있었다. 그쯤에서 진력이 날 대로 나버린 질렸다는 얘기죠. 질릴 대로 질려버린 그부 녀석들이 여기서부터 가롱자 그부 녀석들이 나를 향해 자꾸만 눈짓을 보내었다. 여기까지 해서 커로 달아 주시고요. 그러니까 몰래 빠져나가자는 신호죠.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렇게 몰래 빠져나가서 얘네 가게 가서 놀았거든. 얘네 엄마가 하는 식당에서. 자, 엎어지면 코 닿을 자리에 집이 있는 내가 몇몇 친한 녀석들을 데리고 몰래 광장을 빠져나와 걸구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종종 있었던 까닭이었다. 녀석들과 함께 걸구대에서 막 도망쳐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새롭게 연단에 오른 청년의 모습이 내 발목을 꽉 붙잡았다. 그보다 앞서 혈서를 쓴 학생들과 달리 그는 학생복 차림이 아니었다. 검정 물로 염색한 군복을 걸친 그 헙수룩한 모습이, 헙수룩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머리털이 너무 이렇게 덥수룩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옷차림이 허름하다는 뜻으로 쓰기도 해요. 얘는. 자, 그래서 헙수룩한 모습이 먼 빛으로 봐도, 여기서부터 가로로 묶자, 먼 빛으로 봐도 어쩐지 많이 눈에 익어 보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잠시 후에 10손가락을 모조리 깨물어 혈서를 쓴 참으로 보기 드문 열혈 애국 청년이 등장했음을 걸구대 사회자가 확성기를 통해 널리 알렸다. 곧이어 북진통일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적힌 혈서가 청중에게 공개되었다. 치솟는 박수갈채로, 여기서부터 가로문자 치솟는 박수갈채로 역전 광장이 갑자기 떠나갈 듯 요란해졌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기에 환호를 한 거죠. 손가락 10개 다 깨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혹시 내가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개를 저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부정한 거죠. 에이, 그럴 리 없어. 나 아는 사람이 저런데 어찌 올라가, 그러면서 생각한 거지. 나는 몇몇 그부들과 함께 슬며시 광장을 벗어나고 말았다. 내가 결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윽고 밝혀졌다. 창건이 형 요거 즐겁고, 이게 열혈 청년의 정체예요. 그리고 이게 사촌형이에요. 사촌형. 친형이 아니에요. 사촌형이에요. 창건이 형이 10손가락에 빨갛게 핏물이 밴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식당에 돌아옴으로써 어머니와 나를 기절초풍케 만들었다. 너무도, 여기서부터 가롱자,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나머지 어머니는 형이 돌아오면 퍼부으려고 잔뜩 별러서 장만했던 욕바가지를 꺼내들 엄두조차 못 낼 정도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 충격의 정도죠. 아프지 않더냐는 내 걱정에 형은 마치 남의 살점 얘기하듯 심상하게 대꾸했다. 괜찮어. 어차피 남아도는 피니께 라고 돼있죠. 괜찮어. 어차피 남아도는 피니께.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의연한 태도를 취하죠. 그리고 여기서 방언 사용됐죠. 여기서 현장감 같은 거 주죠. 전라도 방언이에요. 전라도 방언. 자, 그 혈서 사건 이후부터 창건이 형은 자기 몸 안에 들끓는 더운 피를 덜어내기 위해 이따금 주먹으로 자신의 콧중배기를 후려쳐 일부러 코피를 쏟아내야 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 말 맞다. 나 형은 정말 우리 식당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역전 광장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걸구대가 잇따라 벌어졌다. 덕분에 형의 상처난 손가락들은 좀채 아물 새가 없었다. 걸구대 때마다, 여기서부터 가로문자 걸구대 때마다 단골로 혈서를 쓰는 열혈 애국 청년 노릇에 워낙 바쁘다 보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상처가
아물 수 없었던 됐어요? 이유가 되겠죠? 자, 계속 보시면요. 식당 안에 진드근히 붙어있을 겨를도 없었다. 어머니는 결국 역마살이 뻗쳐 하고 많은 날들을 밖으로만 나대는 형의 발을 묶어 식당 안에 주저앉히려는 노력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형은 어느덧 장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허드제비가 허드렛일이라는 얘기야. 허드렛일. 자, 그래서 허드렛일 심부름꾼에서 당당한 손님으로 격이 달라져 있었다. 중요한 일로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창권이 형은 여기서부터 가로문자 창권이 형은 해질역에 닿다가 고등학생으로 변해 돌아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지금 변장한 거죠, 변장. 왜? 창권이 형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교복 입고 있는 거죠. 그 검정 고무신에서 그 입는 거 있잖아. 기영이네 형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그거를 중학교 때 입고 고등학교 때 입고 대학교 때까지 입어요. 대학교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그 대신에 배지를 딴 걸 달아요. 여기 중학생이면 중, 고등학생이면 고, 대학생이면 대자를 달아요. 모자에도 대자를 딱 박아요. 됐나요? 그렇게 입고 다녔었어. 자, 계속 보시면요. 그동안 형의 변모는 너무나 급격해서 그렇잖아도 눈알이 팽팽 돌 지경이었는데 방금 새로 사입은 빳빳한 학생복에 어여시 어느 학교의 교표까지 붙인 학생모 차림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서 어머니와 나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이를테면 가짜배기 나이론 고등과 학생인심이지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짜 나이롱이 이제 그 나일론 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쭉쭉 늘어나는 됐어요? 그러니까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 됐어요? 가짜. 그래서 고등과 고등학교 학생인 셈이지. 언제 학교에 들어갔었느냐는 내 물음에 형은 천연덕스레 대꾸하고 나서 한바탕 히히거렸다. 가짜 대학생 이야기는 덜어 들어봤어도 여기서부터 가로문자 가짜 대학생 얘기는 덜어 들어봤어도 가짜 고등학생은 형이 처음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입고 다니냐 봤더니 학교도 안 당기는 방거충이 청년이 단골 혈서가란 속내가 알려지는 날이면 너무들 보기에 모양이 숭축하다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학교도 안 당기는 방거충이 청년이 여기서부터 숭축하다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고등학생인 척하는 이유예요. 고등학생인 척하는 이유. 그리고 여기서 반거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배우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을 얘기해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요. 날더러 당분간 여기서부터 가로문자 날더러 당분간 고등과 학생 숭례를 대고 댕기란다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높은 사람들이 시킨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은데 그럼 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이죠. 남한테 보여주는 거. 한마디로 얘네들은 알고 있잖아. 얘가 뭐라는 거? 학교 중퇴했다는 거. 초등학교 국민학교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높은 사람들은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창권이 형을 지금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6.25 전쟁 때로. 네, 6.25 전쟁 때예요. 그래서 형은 모자에 붙은 교표에 호호 입김을 불어 소매뿌리로 정성스레 광을 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새것임을 만천하에 광고하듯 너무 번뜩여서 여기서부터 가로문자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타린 그 금빛의 교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학력 위주로 했다는 게 발각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죠.
됐나요? 됐죠? 상력 위조 발각 가능성이 높다. 자, 교표를 형은 내친김에 아예 순금제로 바꿔놓을 작정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 삼아 닦고 또 닦아댔다. 나는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형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살이로 잔뼈를 굵혀온 형은 자신을 진짜 백의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다. 요단번 여기 두 줄 묶어보자. 요단번 걸기대회 때부터 나아가 메가드 원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 과정 맡아서 하기로 결정이 나쁘었다 라고 돼 있죠.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과시하는 거죠. 형은 교표 닦기를 끝마친 후 호주머니에서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피난민 시체, 여기서 시체가 데드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그 바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난민들 그 무리들이라는 뜻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피난민 무리들로부터 자 선사받은 금장의 회중시계를 꺼내어 더욱더 공력을 들여 삐까번쩍 광을 내기 시작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다. 형은 여기서부터 가로뭉자 형은 걸구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단골 혈서가 노름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더 있음을 자랑스레 밝히는 중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이 이용 당하고 있음을요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어리석어. 됐나요? 자, 나는 여기서부터도 가로를 묶어볼까요? 나는 멧돼지를 메시지라고 잘못 발음한 형의 실수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은 멧돼지가 아니라고 꼬부랑말로 메시지가 맞다고 턱도 없는 우김질을 끝까지 계속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역시 이 부분도 뭐다?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걸기대회를 좀 웃기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걸기대회를 의화화시킨다.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기대회라고 하는 것조차도 뭐다? 권력자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예요. 되나요?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야 사람들. 그래서 그 비판하려고 지금 이렇게 웃기게 그려버린 거예요. 자, 중략되고 나서요. 창권이 형의 마지막 활약상은 여기서부터 가로뭉자 창권이 형의 마지막 활약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요. 몰락을 암시하고 있죠. 자, 그날도 형은 군산으로 원정을 떠나 적성 중립국 감시위원들의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선두에 섰다. 그러니까 적성국이라고 하면 이게 거의 대체로 뭐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쪽을 얘기해요. 됐나요? 그쪽에 좀 더 가까운 중립국 사람들 나가라 이거야. 됐니? 자, 그래서요.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선두에 섰다. 시위 분위기가 무르익자 형은 그만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미군 부대 철조망을 타넘는 만용을 부렸다. 만용. 분별 없는 용기를 부렸다는 얘기죠. 바로 그때 경비병들이 송아지만한 셰퍼드들을 풀어놓았다. 형은 셰퍼드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엉덩이 살점이 뭉텅 뜯겨나가고 왼쪽 발 뒤꿈치에 인대가 끊어지는 증상을 입었다. 지금이야 뭐 수술하면 다 달라붙지만 이때는 수술이 불가능했으니까. 자, 형이 병원에서 태어날 때는 이미 한쪽 다리를 여기서부터 가로뭉자 이미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으로 변해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 몰락한 거죠. 자, 태어난 뒤에도 창권이 형은 한동안 우리 집에 계속 머물렀다. 형의 그 가짜배기 애국 학도 행각을 애초부터 꼴 같지 않게 여기던 어머니는 여기서부터요. 가로로 묶어볼게요. 자, 어머니는 쩔쑥쩔쑥 기우뚱거리는 걸음걸이로 할 일 없이 식당 안팎을 서성이는 먼 촌부치, 먼 친척이란 얘기예요. 먼 친척 조카를 눈의 가시로 알고 노골적으로 박대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드러나죠. 대상에 대한 부정적 반응, 뭐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식당의 빌부터 눈칫밥이나 축내며 지내던 어느 날 형은 마침내 시골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다. 떠나기 전날 밤 창권이 형은 보충이를 다 꾸린 다음 크게 선심이라도 쓰는 척하면서 내게
금장 회중시계를 만져볼 기회를 딱 한 차례 허락했다. 행여 닳기라도 할까봐 여기서부터 가롱자 행여 닳기라도 할까봐 오래 구경시키는 것마저도 꺼려하던 그 귀물단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매우 소중히 여겼다는 거야. 자, 이 귀물단지를 형이 내 손에 통째로 맡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피난민 시체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던 그 회중시계가 내 작은 손바닥 위에 제법 묵직한 중량감으로 올라앉아 있었다. 등잔불 그늘 안에서도 맑고 은은한 광위를 발산하는 금시계를 일삼아 들여다보고 있자니 마치 형의 금빛 찬란하던 한때를 그것이 째깍째깍 지원하는 듯한 느낌이 언뜻 들었다. 전쟁 기간을 통틀어 형의 수중에 남겨진 유일한 전리품이었다. 유일한 전리품 요거 주고요. 한마디로 이 회중시계의 의미죠. 그러니까 추억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형이 옳았어. 회중시계를 되돌려주면서 형의 호의에 대한 답례 삼아 뭔가 형에게 위로가 될 적당한 말을 찾느라 나는 복잡한 머릿속을 한참이나 뒷장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돼 있죠. 뒷장질이 뭐냐면 들었다 놨다 한다는 얘기예요. 들었다 놨다. 닥치는 대로 들었다 놓는다. 됐어요? 멧돼지가 아니었어. 메시지가 맞는 말이요. 내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형은 그저 보일락말락 미소만 시부적이. 시부적이가 뭐냐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뭐 이런 뜻이요.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냥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뭐 이 정도 내용.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뭐냐면요. 주제는요.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나요? 일단 이게 문제는 끝난 거예요? 아니. 전쟁 중인지 뭐 명확하진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서들만 가지고는 100% 알기가 힘들어요. 됐나요? 네. 자, 이제 금방울전 하고 직보 때는 최대한 좀 빨리 들어와서 합시다. 아시겠죠? 금방울전 굉장히 재밌었는데. 자, 43번부터 45번까지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같이 봅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 전생의 부부였던 남의 용왕의 딸과 동의 용왕의 아들은 각각 금방울과 금방울 동그라미 치시고 얘가 여자 주인공이에요. 이거 걔 아니에요? 그 금방울 안에 딱 보려고 했는데 머리카락. 아, 맞아요. 으아! 싱글러브 이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금령공주라고 하는 여자로 변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혼해요. 자, 해룡이라고 나오죠. 해룡이 이거 네모 치시고요. 곽해룡인데 얘가 이제 남주예요, 남주. 자, 해룡은 피난 도중에 부모와 헤어져 장삼과 변씨의 집에서 자라게 된다. 장삼이라고 하는 얘기 줄곧 장삼이 누구냐면 얘가 이제 수적이에요. 수적 출신인데 얘가 이제 부모랑 헤어지고는 혼자 헤매고 있을 때 얘가 아들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얘를 양자 삼아서 데리다 키워야겠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또 데리고 갔어. 이놈 양자가 필요 없었어. 사실은 아들이 있는데 얘를 데리고 간 거야. 얘가 똘똘해 보여서 데리고 왔는데 야 생각해봐. 네가 집에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있어. 남편이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왜 애를 하나 데리고 와. 그러더니 여보 오늘부터 얘랑 같이 지내자. 얘 고아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여나 고아겠지 개새야 이 소리가 나오죠. 딱 닮았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딱 닮았네. 너 숨겨놓은 자식이냐 이 소리 나오겠죠.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학대를 당합니다. 장삼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장삼 애 데리다 놓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요. 병 걸려서. 그러니까 변씨한테 뒤지게 갈굼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변씨가 그 부인이에요? 아. 자,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에 라고 돼 있죠. 여기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 요거 가로로 묶어주시면 배경죠 배경.
자, 변씨는 변씨 요거 세모 치시고요. 변씨는요, 얘는 해룡을 구박해요. 그리고 변씨는 소룡과 소룡 요거 세모 치시고요. 얘는 아들이에요. 근데 소룡이가 뭘 하진 않는데 소룡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해룡에게는 방아지를 시켰다. 해룡은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방아를 찧었는데 얇은 호돈만 입은 여기서부터 대가로로 묶어볼게요. 얇은 호돈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이거 뭐다? 편집자적. 그렇지.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 고전 소설에서는 편집자적 논평 많이 나와요. 서술자 개입이나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 이런 진술이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로 나오기가 좋아요. 아시겠죠? 자,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잠깐 쉬려고 제 방에 들어가니 눈보라가 여기서부터 가로뭉자 눈보라가 방 안에까지 들이치고 덮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 열악해요. 자, 해룡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가로로 묶자. 갑자기 방안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여름처럼 더워져. 온몸에 땀이 났다. 놀라고 또 이상해 바로 일어나 밖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하얀 눈이 뜰에 가득했다. 방앗간에 나가보니 밤에 못다 찌은 것이 다 찌어져 그릇에 담겨 있었다. 해룡이 더욱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방으로 돌아오니 방 안은 여전히 밝고 더웠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기 전기성이죠. 비현실적이죠.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방 안을 두루 살펴보니 침상 위에 예전에 없었던 붕만한 방울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방울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가 이제 도움을 준 거죠. 이 금방울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금방울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열 기능이 있어요. 발열 기능이 있어요. 아주 그걸로 도둑도 쫓아내요. 그리고 그리고 소리 내는 그 기능 뭐 당연하죠. 그래서 그 경고음 같은 게 나요. 굉장히 크게 거기다가 사냥 기능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와요. 그래가지고 그 방울 안쪽에 있는 털 수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털 가지고 새를 잡아와요. 피식 해가지고 되게 징그러워요. 굉장히 싫어요.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 자, 해룡이 잡으려 했으나 여기서부터도 가로뭉자 해룡이 잡으려 했으나 방울이 이리 미끈 달아나고 저리 미끈 달아나며 요리 구르고 저리 굴러 잡히지 않았다. 더욱 놀라고 신통해서 자세히 보니 금빛이 방 안에 가득하고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향취가 가득히 퍼져 코를 찔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 이것도 역시 전기성이죠. 그리고 여기서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가 제시가 됐죠. 아, 청각? 아니다, 후각. 미안. 으악. 이거 쓸 때 마태이가 가 있었나 보고. 네, 시각하고 후각이고요. 어제 그것 때문에 그래. 어제 예능 보느라고. 내가 좋아하는 예능이 있거든요. 최강야구라고. 그거 할 때가 다 돼가지고 시간에 쫓긴 거지. 그래가지고 본방사수 그러면서. 내가 웬만하면 예능 잘 안 보는데 그건 너무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도 나오고 감독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보는데 그럼 봐야죠. 네, 그래요. 그래서 마탱이가 약간 가 있었네요. 자, 계속 보시면요. 이에 해룡은 생각했다. 이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어서 일어난 일일 테니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다. 해룡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리에 누웠다. 해룡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리에 누웠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심리의 직접 제시. 왜? 일도 다 끝났지. 거기에 방도 따뜻하지. 됐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굶주림과 여기서부터도 가로뭉자 그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절로 놓여 아침 늦도록 곤히 잠을 잤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추운 방에서 자야 되는 게 위기였는데 위기가 극복됐죠. 자, 이때 변시모자는 추워 잠을 자지 못하고 떨며 앉아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와보니 눈이 쌓여 온 집안을 뒤덮었고 찬바람이 얼굴을 깎듯이 세차게 불어 몸을 움직이는 것마저 어려웠다. 이에 변씨는 생각했다.
해룡이 틀림없이 얼어 죽었겠구나.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네는 불을 뗐잖아. 불 뗐는데도 추웠잖아. 이 새끼는 분명히 얼어 죽었어. 입 돌아갔어 이거. 이렇게 생각한 거야. 됐나요? 해룡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해룡이 얼어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눈을 헤치고 나와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그랬더니 해룡이 발가벗은 채 어머 내 깊이 잠들어 있는데 너무 야한데? 깊이 잠들어 있는데 놀라서 깨우려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하얀 눈이 온 세상 가득 쌓여 있는데 오직 해룡이 여기서부터 가름자 오직 해룡이 자고 있는 사랑채 위에는 눈이 한 점도 없고 더운 기운이 연기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것도 전기성이죠.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변씨가 놀라 소룡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매우 이상한 일이니 해룡의 거동을 두고 보자꾸나. 문득 해룡이 놀라 잠에서 깨어 내당으로 들어가 변씨에게 문안을 올린 뒤 비를 잡고 눈을 쓰려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가로문자 갑자기 한 줄기 광풍이 일어나며 반 시간도 채 안 되어 눈을 다 쓸어버리고는 그쳤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기. 역시 천기성 나왔고요. 해룡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 변씨는 그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해 더욱 신통히 여기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해룡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속인 것이로다. 만약 해룡을 집에 오래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하리라. 변씨는 어떻게든 해룡을 죽여 없앨 생각으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 가지 계교를 생각해내고는 해룡을 불러 말했다. 가군이 돌아가신 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다음 우리 가산이, 집안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은 너 또한 잘 알 것이다. 구호동에 우리 집 논밭이 있는데 최근에는 호환이 자주 일어나. 호환이 뭐냐면 호랭이가 사람 덮치는 거. 됐어요? 그래서 호환이 자주 일어나 사람을 다치게 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혀둔 지 벌써 수십여 년이 되었구나. 이제 그 땅을 여기서부터 가로문자 이제 그 땅을 다 일구어 너를 장가보내고 우리도 내 덕에 잘 살게 된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됨을 근거로 설득한 거죠. 너 좋고 우리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윈윈 그러면서 얘기한 거죠. 다만 너를 여기서부터도 가로 묶어볼게요. 다만 너를 그 위험한 곳에 보내면 혹시 후회할 일이 생길까 걱정이구나.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거짓 걱정을 하는 거죠. 거짓 걱정을 하고. 해룡이 기꺼이 허락하고 농기구를 챙겨 구호동으로 가려 하니 변씨가 짐짓 말린 채 했다. 변씨가 짐짓 말린 채 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면 이것도 역시 거짓 행동이죠. 왜 안 말리고 잘 가? 그러면 뭔가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이에 해룡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한자성어 인명제천 운명론적 사고 요게 드러나고요. 어찌 짐승에게 해를 당하겠나이까. 해룡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자 변씨가 문 밖에까지 나와 당부하며 말했다. 쉬 잘 다녀오너라. 해룡이 공손하게 대답하고 구호동으로 들어가 보니 사면이 절벽으로 여기서부터 가로로 묶자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작은 들판이 하나 있는데 초목이 아주 무성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풍경 묘사한 거죠. 풍경 묘사. 사람의 인적이 거의 없는 됐어요. 그런 곳이고요. 해룡이 등나무 덩굴을 붙들고 들어가니 오직 호랑이와 표범 승냥이와 이리의 자취뿐이요. 인적은 아예 없었다. 해룡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벗은 뒤 얘 변태가봐. 잘 때도 옷 벗고 여기도 못 벗고 이 뭐죠? 네, 옷을 벗은 뒤 잠깐 쉬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 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밭을 두어 이랑 갈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거세게 불고 모래가 날리면서 산꼭대기에서 여기서부터 가는 문자 산꼭대기에서 이마가 흰 칡범이 주홍색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해룡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손으로 호랑이를 내치려고 할 때 또 서쪽에서 큰 호랑이가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해룡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명제경각 그러니까 목숨이 순식간에 끊어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풍전등막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 지금 위기를 다시 한번 맞이했어요. 자,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금방울이 달려와. 여기서부터도 가로놓자. 금방울이 달려와 두 호랑이를 한 번씩 들이받았다. 호랑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금방울이 나는 듯이 뛰어서 연달아 호랑이를 들이받으니 두 호랑이가 동시에 거꾸로 섰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위기 극복하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요. 서사 구조가 반복돼요. 어떤 서사 구조? 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는 서사 구조가 반복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뭘 높여주는 거야? 재미를 높여주는 거야. 아이,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나왔는데 고난이 없어. 앉아서 밥 먹어. 밥 먹고 설거지해. 그리고 다시 앉아있어. 그래서 텔레비전 봐. 그러다가 또 밥 먹어. 재밌니? 재미있을지도. 잘생긴 사람이면 재밌을지도. 네. 관찰 카메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 자, 계속 보시면요. 해룡이 달려들어 호랑이 두 마리를 다 죽이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여기서부터 가로놓자, 금방울이 번개같이 굴러다니며 1시간도 채 안 되어 그 넓은 밭을 다 갈아버렸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야, 이제 농사일을 해요. 네, 전기성, 비범함. 자, 해룡은 기특하게 여기며 금방울에게 거듭거듭 살해했다. 해룡이 죽은 호랑이를 끌고 산을 내려오면서 돌아보니 금방울은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없었다. 한편 변씨는 해룡을 구호동 사지에 보내고 생각했다. 해룡은 반드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을 것이다. 변씨가 집 안팎을 들락날락하며 매우 기뻐하고 있는데 문득 밖에서 사람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 급히 나가보니 해룡이 큰 호랑이 두 마리를 끌고 왔다. 변씨는, 여기서부터 가롱자, 변씨는 크게 놀랐지만 무사히 잘 다녀온 것을 칭찬했다. 또한 큰 호랑이를 잡은 것을 기뻐하는 체하며 해룡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스카르다 하시고요. 속마음을 숨긴 거죠. 그러면서 일찍 들어가 쉬어라. 해룡이 변씨의 칭찬에 감사드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울이 먼저 와 있었다. 방울이 먼저 와 있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신출귀몰이라고 하죠. 신출귀몰. 주제 볼까요? 주제? 금방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혼사에 성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금방울이 약간 주인공격인 거예요. 네, 금방울전이니까요. 해룡이는 약간 그냥 엑스트라. 주워 먹는 스타일. 그래서 금방울이 다 이렇게 해서 다 몰고 가면 얘가 옆에 있다가 굴러 나오는 공을 텅 차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건 금방울이 만들어요. 방울이 한 이 정도 돼요? 아니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소리가 동만하다 그랬잖아요. 소리 장난 아닌데. 근데 거기 안에 끊어주세요. 아예 응.